굴절을 교정하는 수술인데 워낙 작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지나시면 거의 그 절개창에 대한 할 수 있는 렌즈를 제대로 된 서전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진행한다면 그만큼의 정확도도 높고 수술 성공률도 높을 수 있다. 저희가 이제 IC를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대상군이 경도 중등도 근시난 안시 환자분들보다는 한 마이너스 6헥터 이상의 고도 근시 난시 환자분들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경도 중등도 근시 난시 환자분들은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실 경우에는 라식라섹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근시 환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각막이 얇거나 다른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수술할 때의 안전성, 그 다음에 재발 여부를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리스크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수술이 뭐 안 하면 안 되는 수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안전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효과적이고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길 장기적인 예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자분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보시다시피 안경을 끼고 있죠. 제가 만약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왜 이 좋은 수술을 원장님은 안 하셨냐? 제가 지금 만약 IC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렌즈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도 형성이 돼 있고 실제 렌즈를 삽입했을 때 저는 난시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시술을만 잘하면 아마 맨눈으로 잘 보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 나이가 5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술을 했을 경우 원거리는 안경을 벗고 편하게 잘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이미 벌써 노안이 꽤 많이 와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되면 근거리가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늦어도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요. 40대 초중반이 되셔서 이미 노안이 느껴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서 원거리 시력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킬 수는 있는데 기존에 보였던 근거리가 점차 떨어지는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서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40대가 되면. 그래서 그런 노안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라식라섹 IC를 해야 된다. 제가 만약 20대다. 근데 도수가 높거나 각막이 얇다. 당연히 IC를 합니다. 예. 네, IC를 저 오늘도 케이스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ICL 수술하면 되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일단 ICL을 대상하신 분들이 고도근시 난시 환자분들이 주로 주대상군이시고 안경을 벗으시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난시력은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20, 30년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이 수술을 하시고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날 아침에 서프라이즈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술한 당일은 산동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초점이 맞지 않아서 당일은 조금 이제 그걸 못 느끼시는데요. 이제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라면서 진료실에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서전으로서 이제 환자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구매를 했을 때 구매 만족도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상품을 꼭 다시 살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신 ICL을 다시 또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99%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죠. 가격이 높고 기다림도 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맞춤 렌즈를 대부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렌즈 사이즈를 눈 사이즈에 맞게끔 다
쪼개서 가져와서 여러 종류의 ICL이 있지만 저희 병원을 사용하는 ICL의 장점은 렌즈 사이즈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조금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렌즈가 돌거나 하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적고 재수술을 하는 비율도 훨씬 적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고도근시 난시 환자분들, 라식 라섹은 되기는 하지만 뭐 근시 난시가 다시 재발 가능성이 있거나 혼탁이 생길 수 있거나 여러 가지 건조증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즘들,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만약 여건이 허락이 되신다,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눈에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 허락이 된다 라면 저는 IC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수술하신 분들은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각막 내피세포 수가 의미 있게 주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노화 현상으로 시간이 가면서 각막 내피세포 수는 주는데 그 속도가 ICL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늦지 않게, 이게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ICL을 조기에 제거를 빨리 하시는 편이 좋고, 저희 병원은 그래서 ICL 수술하시고 나서 1년에 적어도 꼭 2번은 내피세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꼭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눈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고도근시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ICL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 눈이 좋아졌기 때문에 방심하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근데 보시면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시신경막, 망막이 약합니다. 그래서 목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망막 박리나 비문증이나 여러 가지 차후에 올 수 있는 질환들의 가능성이 높으셔서 이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후에 차후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적어도 1년에 한 2-3번 정도는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그게 건강하게 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